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의 리스크,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어떤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미로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전업 투자를 권하지 않는 이유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선 대부분 전업이 아니니까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분야든지 모르면 잘 아는 사람보다 불리하는 거잖아요. 불리한 게 당연한 거니까 우선 주식투자 가장 큰 리스크는 주식 투자 이 주식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는 작업을 안 한다는 게 큰 리스크일 것 같습니다. 주식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주식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부업으로 삼는 사람이 주식을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뭐 부업처럼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아는 게 당연하고 알아가는 작업,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겠죠.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주식 세계에서 알아가지 않는 주식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는 그런 행위, 뭐 알아가지 않는 게 행위될 수는 없는데 알아가지 않는 게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아가는 작업을 했다는 전제 하에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먼저 이제 버핏이 한 말이 있잖아요. 잃지 마라. 잃지 않은 것을 또 잊지 마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잃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한데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잃지 않으려면 가장 단순한 기본 방침은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공부했다는 전제 하에 자기한테 스스로 깨우쳐야 할 그런 각인시켜야 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거고 잃지 않으려면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버는 기업도 싸게 사도록 노력하고 못 버는 기업은 더 싸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물론 저는 이제 지금은 못 버는 기업은 사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못 버는 기업이 주가로 올라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물론 자산 상태에 비해서 너무 시총이 적으면 올리는 행위를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자산 가치 문제고 수익 가치를 얘기한다면 안 버는 기업이 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어떤 특정한 분들이 주가 올리는 행위를 하는 거죠. 너무 싸다는 핑계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업 가치 그 올리는 기간에도 기업 가치가 증가분이 적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그런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보는 기업은 매수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게 나아요. 그런 종목은 뭐 기관들이나 다른 분들이 사겠죠. 저희들은 못 보는 기업을 아예 저희 관심 대상에서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잘 버는 기업만 사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저도 초기에 가렸던 생각은 아니에요. 안 버는 기업도 싸게 사면 된다. 지금도 적용되는 말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좋은 경험을 쌓을 기회를 되게 많이 없애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잘 버는 기업을 위주로 사는 게 좋고요. 물론 잘 버는 기업도 비싸게 사면 안 되겠죠. 최소한 적정 가격이나 제가 잘 버는다는 그런 기준은 하루 10짜리, 하루 15짜리 이런 게 아니에요. 하루 최소 20짜리 이런 걸 말한 거예요. 상위 탑, 뭐 1% 이런 종목을 말한 거예요. 그런 종목을 대상으로 적정 가격에 사는 것도 적정에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런 종목이 더 올라가요. 물론 단기적으로야 횡보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더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공부를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일 것 같고 주식 공부를 한다는 전제 하에는 잃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한데 잃지 않으려면 싸게 사게 됐죠. 그렇지만 그 싸다는 개념이 그냥 안 버는 기업을 싸게 사는 것보다는 잘 버는 기업을 비싸지 않게 적정 가격에 산다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런 해석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버핏이 한 거죠. 버핏이 아주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게 안 버는 기업을 싸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경험으로 통해서 알고 어느 시점부터는 잘 버는 기업 위주로 사는 거죠. 물론 너무 싸게 사는 것도 좋죠. 잘 버는 기업을. 근데 그런 게 잘 안 오니까 그런 게 오면 그걸 잘 버는 기업을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게 잘 안 오니까 잘 버는 기업이라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뭐 상위 뭐 1% 정도를
전제로 하는 건데, 그런 종목을 적정 가격에만 사도 여러분이 원하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하나 리스크를 말하자면, 그러니까 급한 돈을 사는 거예요. 급한, 이게 당장 뭐 몇 개월 안에 쓸 돈인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만에 굴려가지고, 좀 뭐 좋은 타임에 사서 먹고 나오겠다. 이게 정말 큰 리스크예요. 제가 보통 웬만하면 책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데, 가급적 제 경험을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실제로 와닿고, 경험론이 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생에서도 중요하지만, 주식사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경험했던 것은 각인 효과가 되게 있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무시하고, 제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한 돈으로 매매를 한다. 그건 거의 도박에 가깝습니다. 물론 때로는 벌 거예요. 번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빌린 돈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십몇 년 짧은 기간이지만 경험해 보니까 빌린 돈을 하는 것은 정말 도박에 가깝고, 빌린 돈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처음에 사왔던 원칙을 살병기 사요. 일정 기간 지나면 올라갈 게 뻔히 보여. 그렇지만 빌린 돈이니까 주가는 오락내리를 하거든요. 근데 돈이 필요할 때 만약 주가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그걸 매도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손실을, 빌린 돈은 안 보는 거고 자기 돈이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빌린 돈을 한 것은 정말 도박에 가깝습니다. 물론 레버리지 끼고 하는 게 수익률 높이는 데는 방법론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개개의 경험에 따라 다르고, 어차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한 것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옳은 말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되니까, 빌린 돈을 한다는 건 거의 도박에 가깝다고 평가에도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장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몇 년 동안 안 써도 되는 돈, 그런 돈, 그러니까 여윳돈이겠죠. 당장 없어도 되는 돈, 생활하는데 전혀 필요 없는,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돈을 유지를 해야 돼요. 당장 뭐 급한 돈 있잖아요. 뭐 1년 뒤에 당장 써야 할 돈, 그런 돈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치명타를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급한 돈, 그러니까 급한 돈이랄까,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안 써도 되는 그런 돈 아닌 이상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한 2020년도에 장이 좀 좋았죠. 2021년도 초반까지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 2년도, 지금 3년도까지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소수 종목, 뭐 전기차라든지 정말 특급 종목들 있잖아요. 뭐 피부 미용 관련 업종, 그런 종목 아닌 이상 대부분 주가가 흘러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샀던 정말 특급 종목 아닌 이상 다 흘러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상황에 2023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필요한데 어떡할 거예요? 마이너스, 수익률 마이너스야. 근데 돈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쳐서 그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린 돈도 하면 안 되고, 원칙론을 말합니다. 급한 돈,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써야 되는데 뭐 융통한다는 차원에서 뭐 몇 개월, 뭐 1년 동안은 안 써도 되니까 돈을 매매를 한다. 정말 리스크 높은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할 거예요, 여러분. 할 거예요. 한 다음에 이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제대로 물린 다음에 많아지고 팔고 필요한 곳에 쓰면 순간부터는 이제 안 하겠죠. 어차피 다 경험을 해야지 깨우침이 있고, 이제 깨우침이 있은 다음에 행동을 좀 하겠죠. 올바른 행동을.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뭐 리스크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감고 투자하는 거고요. 왜냐면 대부분 이 직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세계인데 그분들하고 비교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적인 면에서 너무 떨어지니까 대체하는 것도 약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안 한 것 자체가 리스크고, 공부하더라도
레버리지 끼고 빌린 돈을 한다는 엄청 리스크고, 또 여윳돈 아닌 이상 엄청 리스크고요. 또 비싼 가격, 아무리 잘 버는 기업도 비싼 거 사면 리스크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잘 버는 기업조차도. 최소한 잘 버는 기업, 제가 이제 잘 버는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ROE 20 이상 종목을 잘 버는 기업이 ROE 10, 15 잘 버는 기업 아니에요. 그냥 많아요. 저희들 말한 ROE 20짜리 이상 종목을 대상으로 하면 적정 가격 이상에 사면 안 돼. 적정 가격은 괜찮아. 적정 이상에 사면 안 되고 적정 이하에 사면 그겠죠. 괜찮겠죠. 아니면 싸게 사든지 좋죠. 좋은 종목이 싼 경우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FNF가 그러듯이 JYP도 2020년도에 쌌거든요. 싼 건 아니야. 근데 돌이켜본데 싸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가격대 뭐 반토막 나오고 뭐 매출 정체해지고 주가는 반토막 나오고 뭐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때 그런 경우에 이제 특급 종목 같은 경우 몇 년에 한 번씩 저가로 보이는 순간이죠. 그때 사면 적정가일 수는 있겠죠. 싸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점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주식자 리스크라고 하시는 게 이 주식 투자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곁핥기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책은 거의 없어요. 저는 나름 책을 읽으려고 하지만 근데 대가리 책도 많이 읽었죠. 그렇지만 구체적인 실전에 필요한 정말 디테일한 면을 적은 책은 없어요. 시중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우리나라 책은 당연히 없고, 그래서 디테일한 면을 따르려면, 그래서 이제 대가들은 그러잖아요. 기업 가치가 있고, 적정 시총이 있는데 기업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기업 가치는 기본은 재무제표 분석이거든요. 그게 진짜니까. 물론 중국 종목은 가짜죠. 예를 들면 진짜는 전제하에 진짜는 회사 상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과거 현재 회사 상황 파악은 가장 좋은 게 재무제표예요. 미래는 재무제표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이제 그 경제적 해자 개념을 다시 말해야 되니까 나중에 언급하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재무제표에 관한 실제로 필요한 내용만 딱 뽑아서 쓴 책은 없어요. 안타깝지만 누군가 써야 되겠지만 아직 쓴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재무제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열몇 권을 회계 관련 책을 읽었지만 없더라고요. 결국 이제 종목을 엄청나게 분석하면서 뭐 대박난 종목들이 왜 그런가, 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분석하면서 재무제표 공부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그냥 도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재무제표 공부를 안 한다, 회사 상황을 파악 안 한다, 그냥 매매한다, 그냥 도박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 공부를 안 하는 건 정말 리스크 높은 투자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을 하고 기업의 과거, 현재는 재무제표 분석으로 충분해요. 미래는 경제 해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무제표 공부 안 하는 것은 리스크가 엄청나게 높은 투자하는 거고, 이거 상상하지 못할 부분이긴 한데, PBR, PO, 영업이익률, ROE 이런 개념에서는 철저한 분석이 중요해요. 이건 회사 상황을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표현한 것들이 이제 PBR, PO, 뭐, 회사 상황은 이제, PBR표는 아니죠. 회사 상황은 영업이익이나 ROE나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마진율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싸다 싸다 개념은 PBR표로 기본적으로 보고 뭐 그런 거니까 이런 기본적 용어를 모른다. 근데 난 이제 가격이 뭐 이렇게 가격만 보고 매매한다, 차트 매매한다. 그냥 도박하시는 거죠. 도박한다고 돈을 못 버냐? 아니에요. 도박에도 일부는 돈을 벌어요. 그게 문제인데. 아무튼 이 주식판 세계를 알아는 작업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돌아가면 주식 공부를 안 하는 건 도박하시는 거예요.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전제 하에 리스크가 뭐냐, 주식사 함으로써 리스크는 뭐냐, 비싸게 사는 거, 그리고 빌린 돈을 사는 거, 그리고 여윳돈이 아닌 단기 자금으로 쓰는 거, 그거 리스크이고요. 재무제표 공부를 안 하는 거 엄청난 큰 리스크예요. 그리고 산업 분석은 차지하더라도 어떤 업종이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업종은 돈을 못 벌고, 어떤 업종은 지속성이 강하고 돈을 벌더라 지속성이 강한가, 어떤 업종은 단기적으로 돈을 버는가. 쉽게 말해 피터리치 책을 읽으셔야죠. 기업 뭐 주식을 6가지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성장주, 뭐 저성장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야지 이 회사는 뭐 경기를 타는 업종인가 아닌가, 이 회사는 뭐 수출할 수 있는 건가, 수출할 수 없는 건가. 수출할 수 없으면 매출 확장력이 약하잖아요. 이 종목은 제가 이 종목의 이 기업의 제품 서비스 소비될 수 있는 건가 아닌 건가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갑인가 을인가. 내가 사는 기업이 을이야. 그럼 항상 괴롭겠죠. 그냥 갑질을 당할 거니까. 갑이라면 저희가 매수하는 종목이 갑회사,
그러면 좀 우쭐하면서 살 수 있겠죠. 매출 잘 하라 안 해요. 갑 회사는 물론 이제 외부 영향을 받겠지만 갑질은 안 당하죠. 갑 회사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리스크라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식을 공부 안 한다. 그럼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예요. 주식을 공부한다. 그러면 싸게 사는 거 되게 중요하고 싸게 산다라도 싸게 샀어요. 근데 안 올라오면 일정 기간 동안 밑바닥에서 행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빌린 돈은 힘들죠. 빌린 돈은 빌리면 안 되고요. 여유자금 아니면 힘들고요. 재물적 공부 안 하면 힘들고요. 이런 그 용어, 기본적인 용어 알아야죠. 그 비싸다 사다 이 기준도 알아야 되고, 주식사 공부할 때, 매매할 때 특히 이제 절대적인 기준, 상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거기에 부합한 종목만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스티드 빨리 했는데요. 어차피 한 가지씩 이렇게 풀어 나갈 예정이니까요. 아무튼 주식판에 대해서 알아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안 한다는 거 정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야인데 모르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잘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돈 벌고 모르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뿐만 아니라 모르는 분야에서 적용되는 그런 원칙 같은 거니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